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에서 보는 한국 강예신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제가 오늘부터는 미국에서 보는 한국이라고 해서 따로 그 한국 뉴스만 좀 그 미국에서는 어떤 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은 제가 미국에서 보는 한국이라고 일단은 그 타이틀을 그 마련을 했지만 사실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그 다른 나라의 언론이라던가 정책 이반자 아니면 뭐 학자들 또 그 여러 그 한반도 관계자들이 그 본인들의 의견을 내놓기도 하고 어떠한 그 연구 발표문을 내놓기도 하고요. 또 그 저널리스트들이 바라보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을 포함한 한국 밖에 그 세계에서 바라보는 한국에 관한 뉴스를 앞으로 전해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래도 그 중요하다고 할까요? 주요하다고 할까요? 메인이 미국이기 때문에 제가 또 그 미국에서 살고 있고 해서 일단은 미국에서 보는 한국으로 그 타이틀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간에는 물론 그 한국에서 생각하는 한국과는 달리 미국을 포함한 한국 밖에서 한국을 그 바라볼 때는 아주 그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그때 그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보도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미국의 예를 들면 띵크탱크 같은 곳에서 여러 그 연구를 하고 발표를 하고 학자들끼리 모여서 포럼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주로 그 날마다 뉴스 시간에 그 브레이킹 뉴스처럼 전해드리는 것과는 달리 조금 그 심도가 있다고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정규 방송 시간에는 오늘의 미국 시간에는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더 자세히 전해드렸어야지 될 것을 그렇지 못하고 아예 그 건드리지도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들을 그 미국에서 보는 한국 그 시간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간을 하는 목적은 제가 이제 뭐 거의 뭐 잠자는 시간 빼고 그 뉴스와 여러 가지 그 관련 정보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 정도는 좀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면 좋은데 어떨 때는 이 정도 얘기가 나오면 아마 나보다 더 이 분야에 관심이 많고 전문가들은 훨씬 더 그 깊이 있게 추적을 해서 한국에 그 도움이 될 수도 있겠구나. 또 뭐 코리안 아메리칸이나 세계 각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시야를 조금 넓혀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뜻으로 마련되는 시간이고요. 혹시 이제 앞으로 방송을 들으시면서 굉장히 유동성이 있으니까는요. 미국에서 보는 한국 이 타이틀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그 타이틀을 저에게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이 유튜브에 댓글란에 적어주셔도 제가 늘 그 댓글을 보니까 바라볼 수 있고요. 아니면 그 오늘의 미국 그 웹사이트요. K at 제 라스트 네임이 강이잖아요. K at todayus.com 오늘의 미국을 이제 그렇게 했어요. K at todayus.com이 이메일입니다. usa.com이 아니라요. us까지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곳으로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렇게 길게 하려고 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웬만큼 길이가 될 것 같아요. 맨 마지막에 전해드릴 내용이 굉장히 그 중요한데요. 중요하고 또 그 미국 사람들이 이럴 때 그 표현을 굉장히 그 인터레스팅하다고 하는데 Foreign Affair에 그 실린 그 전문가의 기고문인데 내용도 아주 길고요. 왜 중국이 북한을 구하지 않을까? 만약에 미국이 그 북한을 공습한다던가 이제 그 전쟁을 미국과 치른다고 할 때 중국이 북한 입장에서 북한을 보호한다던가 김정은의 그 정권을 보호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 Foreign Affair에 실린 그 기고문을 마지막에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Foreign Policy 미국에서 아주 그 중요한 그 잡지, 그 외교 전문 잡지 가운데 두 가지가 Foreign Affairs와 Foreign Policy잖아요. Foreign Affairs가 훨씬 더 그 일찍 만들어졌고 1922년 그리고 Foreign Affairs는 1970년대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뭐 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1970년대에 그
한국 사람들에겐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그 문명의 충돌을 썼고 그 전에 이제 제3의 웨이브, 제3의 물결을 썼던 사무엘 그 헌팅턴 그 하버드 대학교에서 오래 교수를 했죠. 그 사람이 만든 그 잡지가 Foreign Policy로서 Foreign Policy와 Foreign Affairs는 이제 그 둘 다 두 달에 한 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1월달, 2월달이 묶여서 나오죠. 1년에 6번 발행되는 그런 잡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Foreign Affairs에 중국이 왜 북한을 구하지 않을까에 앞서서 지금 평창 올림픽이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 미국의 입장도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미국에서 북한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지금 공격해야지 된다와 아니 지금 그 문재인 행정부 들어와서 대화도 하고 잘 가고 있는데 왜 전쟁을 해야지 되지? 라는 시각이 지금 그 반반으로 엇갈리고 반반이라고 뭐 제가 퍼센테이지를 나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시각들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있습니다. 두 가지 시각은 제가 Foreign Policy를 통해서 먼저 그 전해드리겠고요. 그 전에 한 가지는 오늘 그 뉴욕타임즈의 기사가 참 저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어제 하와이에 이제 잘못 누른 거죠. 누군가가 단추를 잘못 눌러서 하와이에 지금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이쪽 하와이 쪽으로 오고 있다.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20분밖에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해라 하는데 사람들이 나중에 38분 뒤까지 막 그런 혼란이 이어졌어요. 물론 금방 이게 단추를 잘못 누른 것이다. 그것은 페이크 정보였다. 참 정보가 아니다라고 했지만 사람들이 울고 관광객들은 아니 뭘 챙겨야지 되지? 하고 뭐 여권부터 챙기고 했거든요. 그 내용을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하면서 뭔가가 잘못됐을 때 서로 오해와 정보가 잘못됐었을 때 얼마나 큰 혼란이 올 수 있는가. 이게 지금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1983년도에 이제 앵커리지에서 이제 서울로 가던 코리안 에어라인 007호가 구소련 83년도니까요. 영공에서 소련에 의해서 격추됐잖아요. 그때의 일을 결국은 뭐 구소련과 미국이 이렇다 저렇다 서로의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결론적으로는 오늘 뉴욕타임스도 그렇고 그 사건 초기에도 미국의 중앙정보국 CIA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에게 여기 이게 오해에서 빚어진 일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는 구소련과 미국이 너무나 냉전이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레이건 대통령이 81년도에 딱 집권하고 얼마나 레이건 대통령이 좀 보수예요. 공산주의 싫어하고 그래서 이제 구소련에게 본인이 집권하자마자 악의 제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구소련에서는 그 당시에 이게 미국이 우리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하는 서곡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서로 이제 많은 정보 같은 것들이 잘못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당시에 이제 83년도에 뭐 존 F 케네디 공항에서 출발을 했던가요? 해서 아무튼 앵커리지를 거쳐서 서울로 가는 260명 넘게 미국의 정치인도 숨졌어요. 타고 있던 이 비행기가 구소련 영공에 들어갔었을 때 구소련의 국방 관계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다가 미국 스파이 비행기로 오해를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스파이 비행기가 그 주변을 계속 정찰하고 다녔으니까요. 다만 구소련의 영공에 들어가지만 않은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뭔가 경고 발사 같은 것을 경고 사격을 4번이나 했다고 해요. 그런데도 코리안 에어라인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격추시켰고 269명이 전부 숨졌습니다. 뭐 미국 정치인을 포함해서 16개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이 많았었죠. 그 당시에 숨진 사람 가운데서.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있고 나서 구소련에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얘기를 했고 그러자 이제 레이건 대통령은 아니다. 구소련이 민간 비행기인 것도 알면서 타겟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구소련은 레이건이 거짓말한다. 다 알면서도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네. 오히려 그 비행기를 격추시키라고 유도했었던 것 아니야. 이렇게 막 오고 갔는데 결국은 CIA에서 사실 로널드 레이건 그 대통령에게 브리핑까지 했는데 아마 그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놓치고 오해를 한 것 같다. 결국은 그 CIA는 오해로서 실수로서 빚어진 그 비극 정말 그 269명이 다 숨지고만 이런 사건이라고 그 결론을 CIA는 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내용을 뉴욕타임스가 다시 보도하는 것은 그만큼 지금 북한과 미국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계속 또 트윗을 좀 오버해서 하니까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그랬을 때의 혼란은 이미 그 하와이에서 어제 그 보여졌었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하나가 그 월스트리트저널과 제가 금요일 정규 방송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나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월스트리트저널 기자가 뭐 통화한 적이 있느냐 했더니 통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나는 말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이 목요일 날 집무실에서 인터뷰를 해서 금요일 날 신문에 내고 그 신문에 그 비디오 클립에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그 인터뷰를 한 기자가 대통령과의 인터뷰를 요약한 것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백악관에서 가만히 있다가 저도 그 내용이 좀 앞뒤로 잘 여러 가지가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여러분들께 정규방송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며칠을 묵히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성격에 오늘 아침에 트윗을 했는데 월스트리트저널이 페이크 뉴스라는 겁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면서도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나는 그 김정은과 내가 그 좋은 probably라고는 했어요. probably have a good relationship with 김정은이라고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 그렇게 나왔는데 아마 나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냐. 월스트리트저널이 페이크 뉴스다. 아마도 좋은 관계를 갖게 될 것도 같다. 이거죠. I have가 아니라 I would 해서 I would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는데 월스트리트저널이 가짜로 이걸 왜곡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월스트리트저널이 그 부분을 그대로 오디오 클립을 올렸고 백악관에서도 올렸거든요. 근데 저는 아이 우드로 들리지는 않던데 이제 여러분들은 찾아서 들어보시면 저는 뭐 내일 방송할 때는 이 내용을 들려드릴 테고요.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로 아무리 그 트럼프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그 평양과 여러 가지 그 대화를 하고 평창 올림픽 지난 이후에도 대화하는 것이 뭐 지지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여전히 이런저런 이유로 긴장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 그런 것들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보는 한국 오늘 첫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It's a time to bomb North Korea. North Korea를 폭격할 때다. 이 글은 전략국제연구센터 워싱턴 DC에 있는 싱크탱크죠. 이제 비교적 이제 초당적이라고 평가받는 그곳에 연구하고 있는 에드워드 루트워크 씨가 쓴 기고문입니다. Foreign Policy에 보낸 기고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은 지금 북한에 대해서 폭격을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될 시기다. 어느 정도냐면 과거에 이스라엘이 뭐 이라크를 폭격할 때, 시리아를 폭격할 때, 뭐 81년, 2007년이죠. 그때와 마찬가지의 위치에 지금 미국이 있는데 아직 시간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왜냐하면은 북한 핵을
미국 정보국이 허풍을 떨어서 그렇지 아직까지 그 미국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능력은 북한이 안 된다고 이제 이 사람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있다. 더 늦기 전에 그냥 북한을 그 폭격해 버려야지 된다. 그게 이제 이 사람의 주장입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그 꺼리는 이유가 있다면서 지적을 하는데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뭐 보복을 할 수도 있다는 것. 그런데 북한이 그 보복을 한다고 해서 그래서 미국의 정책을 미국의 이해에 따른 그런 정책을 마비시킬 수는 없다. 무효로 할 수는 없다. 그런 정책을 이제 북한의 보복 때문에 북한이 보복한다는 것은 일단 뭐 그 남한의 뭐 재래 무기가 됐던 어떤 식으로든 뭐 피해 보는 것은 남한이잖아요. 그런 것을 미국의 이익 때문에 우리가 양보할 수는 없지. 그런 얘기예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그 40년 전에 미군 철군을 결정했을 때 결국 뭐 철군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때 그 본인도 그 지미 카터 전 대통령과 함께 일을 했었는데 한국 정부에 서울에서 그 행정 수도를 더 남쪽으로 옮기라고 왜냐하면 미군이 철군하고 나서 북한이 공격했을 때를 대비해서요. 그렇게 옮기라고 했고 민간 기업도 아주 그 큰 기업 같은 것도 더 남쪽으로 옮기고 쥐리처럼 쉘터를 많이 그 만들어라 새로운 빌딩에는 그렇게 하라고 했었고 이미 40년 전에 그리고 최근에 그 한국은 이스라엘과 미국이 만드는 그런 뭐 아이언돔 그 배럴이라고 해서 북한의 그 라켓을 그 요격할 수 있는 뭐 성공률이 95%라고 하는 이 사람이 주장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마련을 해놨다 하면서 이제 그런 많은 것들이 마련되지 않았다면 지난 40년 동안 그것은 한국 정부가 그 준비를 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서울에 보면은 지하 그 쇼핑몰이라던가 지하철이라던가 호텔 그 파킹랏이 쉘터로 쓰여질 곳이 3,257군데가 있는데 물론 뭐 음식이나 약이나 뭐 가스 마스크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별 준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미국이 희생될 수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여기에 다른 동맹국도 희생될 수 없다. 미국이 그 탄도미사일 같은 것을 이란에도 팔고 이러고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북한을 폭격하기를 꺼려하는 미국의 이유는 너무 많은 뭐 사이트가 있고 그것도 뭐 땅굴로 파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지금 이 사람이 지적하기는 모든 북한의 핵시설은 그래봐야 한 30군데 정도에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군 조종사는 전혀 생명의 위험이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우리가 지금 그런 그 공습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드워드 루곽 씨가 그 시니어 그 연구원이거든요.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and 뭐 그리고 이제 많은 다른 책도 그 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비교적 그 중도적이다 하는 전략국제연구 그 센터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주장이에요. 오히려 이제 미국이 북한을 폭격하지 못하는 좀 뭐 합리적인 이유로는 중국인데 중국이 미국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개입하긴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중국이 이제 그 미국에 의해서 북한이 날아가는 것을 원하지는 않지만 시진핑의 요즘을 보면은 또 미국에 많이 협조하기도 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이 부분은 이제 또 다른 잡지 Foreign Affairs를 통해서 조금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정말 그 공습을 걱정하는 이유는 공습 이후의 그 시나리오 때문인데 공습 이후에 북한은 물론 남한도 중국 영향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들어와서 중국과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는 일본도 지금 안전해지지 않을 수가 있고 미국은 아시아에서의 힘을 잃을 수가 있고 그 정도의 이유가 굉장히 그 합리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중국의 미국이 그 이제 그 공습을 한 이후에 그 남쪽에만 있고 북쪽까지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이제 빨리 그 해주고 그것을 이제 중국에 설득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설득을 시키면서라도 이런 일들을 폭격을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물론 현재로서는 미군 관계자들도 선제 공격이 아주 그 강한 옵션은 아닌 것처럼 보인다고도 얘기를 해요. 지금 약간 그 긴장이 가라앉은 분위기잖아요. 그러나
미국은 지금도 세계를 북한 핵 위협에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인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도 핵무기가 다 있지만 그러나 그런 나라의 대사관들이 다른 나라의 그 핵무기를 팔지 않지 않느냐. 이 나라들은 서로 전쟁을 했어도 핵무기를 쓰지 않았다. 그리고 핵무기에 관해서 모니터링을 하지 않아도 잘 돌아가는데 북한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책이 더 늦기 전에 북한을 폭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목 자체가 뭐였었죠? It's time to bomb North Korea입니다. 자, 이런 기고문이 Foreign Policy에 실리자 역시 같은 Foreign Policy에 반박문이 실렸습니다. 이번에는 그 띵크탱크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캘리포니아주에서 그 공화당이 아니라 민주당이에요. 33지구인데 저는 아주 이 의원이 익숙한데 최근에 그 북한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그 언급을 합니다. 하원 그 무기위원회에 있으니까요. 테드 리우 의원 그리고 역시 그 공화당인 그 루빈 갈레고 의원 이 두 사람이 공동으로 기고문을 썼는데 앞에 쓴 그 기고문에 대해서 반대하는 기고문이에요. 에드워드 그 루트왁 연구원에 대해서 그가 틀렸다. 다른 옵션이 작동하고 있는데 전쟁을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게 이제 두 명의 연방 하원 의원의 주장입니다. 핵을 가진 그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다. 항상 뭐 부분적인 공습이 전쟁으로 가는 것이니까는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핵을 가진 두 나라의 그 전쟁에서 첫날만 그 국방부가 지금 예상하기를 30만 명이나 숨진다고 하니까 이겨도 이기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미스터 에드워드가 얘기한 것처럼 지하철이라던가 이런 곳에 뭐 쉘터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거 정말 제가 지금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웃기는 얘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뭐 중국도 개입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한국은 벌써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위험한 정말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런 그 북한에 관한 정책과는 달리 굉장히 평양과 이미 긴장을 완화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미국으로서 해야지 되는 일은 아주 그 세련된 그 미국의 외교 관계자들과 민간인이 북한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오일이라든가 뭐 밀수품을 수입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더 그 압박을 하면서 뒤로 그 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를 해놓고 그리고 북한을 중국에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 이게 지금 뭐 북한이 그 한국과 그 미국을 이간질한다 하는데 말하자면 그런 식이에요. 북한과 중국을 갈라서게 하는 일. 이 정도가 지금 미국이 해야지 될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시아 그 동맹국들과 함께 이제 그 북한을 압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 대화에 나오도록 해서 문제를 그 풀어야지 된다는 거죠. 미국이 북한을 그 공격을 한다면 결국은 며칠 안에 수백만 명이 숨지는데 그런 결론을 어떻게 내릴 수가 있느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동맹국들과 함께 아주 그 현명하고 조심스러운 접근을 해야지 된다. 이게 이제 그 캘리포니아가 지역구인 하원 무기위원회 소속의 두 의원이 그 같은 그 Foreign Policy의 반박문을 쓴 글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중요하게 오늘 가장 그 하이라이트로 전해드릴 내용은 Foreign Affairs가 이제 미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그 영향력 있는 외교 관련 그 잡지라고 그 볼 수 있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Foreign Policy를 만든 사무엘 그 헌팅턴이 원래 이 Foreign Affair의 그 문명의 충돌, 한국말로는 그렇게 돼 있고 뭐 미국식으로 표현하자면 시민사회의 붕괴 뭐 이렇게 할까요? 93년도에 그 스토리를 그 Foreign Affair에 실려서 나중에 이제 조금 더 길게 써서 책으로 문명의 충돌이라는 그 책을 썼잖아요. 그 처음에 문명의 충돌이 바로 이 Foreign Affair에 의해서 그 세상에 알려지게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 그 헌팅턴은 정말 보수의 대표라고도 할 수 있고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런 그 Foreign Affair에 실린 글을 지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왜
중국이 북한을 구하지 않을까? 어떤 때요? 미국이 공습을 한다던가 미국이 북한과 전쟁을 할 때. 이미 아무리 평화 얘기를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나 최고 그 양측의 결정권자가 어, 예측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평화보다는 분열 내지는 본인의 그 정권 유지에 많은 그 포커스가 가 있기 때문에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모든 그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는데, 제가 좀 전에 Foreign Policy의 내용을 전해드린 이유도, 그리고 이번에 Foreign Affairs의 이 기고문을 전해드리는 이유도 다 이 사람들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미국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잖아요. 이 안에서 코리안 아메리칸이나 한국인들은 한국의 입장을 봐야지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전해드릴 이 Foreign Affairs의 기고문에는 읽다 보면은 저는 몇 번 화가 났는데요. 아직도 결국은 그 한반도가, 대한민국이 이게 뭐 미국에 속하는 거야? 중국에 속하는 거야? 어느 나라가 더 넘실넘실거리고 있지? 그리고 결국은 중국과 미국이 자신들의 이득에 따라서 서로 딱 그 이해관계가 맞으면 손을 잡고 한국을 날려버릴 수도 있다는 거야. 뭐 늘 역사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그 자체적인 결정과 자력이 중요한 것이고요. 좀 전에 잠시 말씀을 드렸었던, 아니 지미 카터 전 대통령 때부터 뭐 행정 수도를 남쪽으로 옮기라고 하고 그랬는데도 준비 안 한 지네가 잘못이지, 뭐 이런 식이잖아요. 완전히 우리가 왜 그것을, 뭐 우리는 공습해도 우리 그 공습하는 그 비행기에, 전투기에 조종사도 안 다칠 건데 우리가 왜 겁내야 돼? 뭐 이 식이잖아요. 자, Foreign Affairs의 이 내용 소개해드립니다. Why China won't 이제 그 노스코리아를 구하지 않을까 하는 내용으로, 이 내용은 조지타운 대학교의 그 부교수, 중국 그 안보 전문가가 쓴 글입니다. 오리아나 스카일라 그 마스토라는 조지타운 대학교의 부교수가 쓴 기고문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중국과 중국 그 안보에 대해서 굉장한 그 전문가예요. 그래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을 좀 미국 관계자들이 다시 봐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업데이트를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중국의 지금 정신에 대해서. 미국 관계자들은 늘 그 마오쩌둥이 정의한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뭐 입술과 이해 관계예요. 뭐 세계에서 다 알고 있는 얘기 아니에요. 서로 그 의존한다는 것. 그런데 이게 out of date다. 이미 다 구식이다. 지난 얘기다. 지난 20년 동안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크게 나빠져서 중국이 그 북한 태도에 지쳤고 한반도에 대한 그 관심도 재평가를 하기 때문인데, 남한과 지금 중국도 좀 손을 잡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북한을 버리더라도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쓴 글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붕괴하거나 전쟁이 일어난다면 미국에 의해서 이제 또 중국군이 그 북한을 방어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자신들의 이득 때문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중국의 이러한 그 여러 가지 분위기를 업데이트를 해야지 되는데, 중국은 이제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북한의 주요 시설이요, 핵시설을 포함해서 그것을 이제 딱 그 잡아서 컨트롤하는데 목표가 있고, 물론 그 중국도 미국도 서로 군사적으로 충돌한다는 것은 지금으로서 원치 않습니다. 과거에 이제 한국전 때도 경험을 했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중국과 미국이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하는 게 이 긴 그 기고문의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서문식으로 써 있고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사고로 일어날 수 있는 그 충돌을 줄이면서 이제 중국과 결국 미국은 협조를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제 조건이 있는데, updating the record, 여러 가지를 업데이트해야 되는데, 중국이 그 북한의 그 비핵화를 위해서 완전히 북한이 비핵화하라고 푸시하지를 원치 않는다. 지금까지 이렇게 알고 있던 것을 업데이트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 중국과 그
북한이 그 정도의 뭐 이와 치아와 입술 정도의 동맹국이고 또 난민이 오면은 우리가 국경을 다 어떻게 하느냐, 우리 중국 그 힘든데, 그리고 이제 그 남한과 그 미국이 있는 그쪽에서 이제 완충지대를 그 미국으로부터 할 수 있고, 이렇게 지난 20년 동안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건 20년 전의 일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는 거죠. 1961년도에 중국이 그 북한과 그 국방 조약을 맺어서 무슨 일이 있으면 서로 돕겠다 했는데, 그리고 사실은 중국도 뭐 중화인민공화국 태어난 지 뭐 1년 만에 한국전에 여러 가지 그 중국 내부를 단속하기 위해서 그 참전을 하게 됐잖아요. 주저주저 하다가 결국은 참전을 했는데, 1961년도에 그 국방 조약을 시진핑은 지금은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답니다. 현재 그 평양 주재 중국 대사조차도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지 않았다는 루머까지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요. 61년도에 맺은 그 국방 조약을 시진핑은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본인은 지금 그 이 글을 쓴 그 조지타운 대학교의 부교수는 지난 10년 동안 중국을 본인이 그 북한 이슈와 관련해서 여러 번 방문해서 중국의 학자, 정책 기반자, 군 관계자들과 만나봤는데 그 조약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그 중국이 북한을 포기할 수도 있다, 그 정도 가능성은 저도 오늘의 미국에서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전쟁이 나면은 북한을 돕지 않고 중국은 전쟁 이후에 한반도 상황에 굉장히 그 포커스를 두게 될 것이다. 중국의 이익을 챙겨야지 되기 때문에 하면서 이제 그 중국이,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중국이 군사력으로나 여러 가지로 능력이 20년 전에 비해서 뛰어나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이런저런 정도를 컨트롤할 수 있겠네 하는 확신도 생겼기 때문인데, 더 이상 중국은 이제 난민이 이제 그 국경을 뚫고 중국 안으로 밀어 들어오는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중국 그 군사 그 장비 같은 것들이 너무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현대화가 됐고 개혁이 돼서 뭐 북한이 몰락하고 말더라도 중국의 이제 무장한 경찰들이 지금 5만 명 정도가 그 북한과의 국경에 배치가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그리고 이제 군대의 경우도 지금 3개 그룹으로 그 북부에 나누어졌는데 한 개 군대가 한 뭐 4만 5천 명에서 6만 명 정도 군인이 된다고 하거든요. 플러스 특수부대 있죠. 공군 있죠. 해서 2016년 2월 달에 중국이 이미 이제 이곳이 이제 전쟁이 일어났었을 때 위험할 수 있는 타격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수 있는 지역이다 하고 그 전쟁 지역을 따로 구분을 해서요. 그런 지역은 이제 뭐 산둥 뭐 그런 등지겠죠. 그러면 이제 그 북부 사령부로 소속을 시켰고 유동성 있게 이렇게 좀 이것을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국 군대가 이제 북한도 접수조차도 할 수 있다. 미군이 그 한국의 병력을 증강시키고 뭐 심지어 북한 쪽으로 가기 전에 중국이 다 이미 그 접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전에는 베이징은 서울이 주도하는 한국의 통일을 굉장히 걱정했는데 이 부분도 중국은 더 이상 걱정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그 중국 학자들이 평양을 포기해야지 된다. 중국이 저렇게 말도 듣지 않고 제멋대로인데 왜 그것을 지켜줘야지 되느냐.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남한과 뭐 경제적인 그 여러 가지 등등해서 관계를 좋게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장기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지지한다고 2014년도에 서울대학교 그 연설에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물론 그 지금도 그 중국의 한국에 대한 그 계산이 완전히 바뀌지는 않았지만 더군다나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들어와서 굉장히 한때 가까워지려고 했다가 그게 조금 이제 사드 등등으로 멀어졌고, 그런데 이제 지금 다시 그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그 관계가 조금 좋아지고 있잖아요. 해서 우리도 뭐 통일 이후에 한국과 북한을 버리더라도 가까워질 수도 있어. 미국을 제치고 뭐 이런 생각을 중국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What China really want? 중국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소제목에서는 미국은 아주 오랜 동안
중국이 그 한반도 전쟁을 피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전쟁을 치르느니 그냥 뭐 중국을 잘 구슬러서 이렇게 저렇게 가보자 하는 의도를 갖고 진행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전쟁이 일어나면, 중국이 개입하면 국경으로 이제 난민이 오고 김정은을 그것을 막거나 아니면 김정은 정권을 지지하는 데에 중국의 개입이 제한될 것이다. 이렇게 미국이 오랫동안 그 생각을 해왔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 케이스에서 다 이제 그 미국이 그 전쟁에 개입했을 때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중국이 그렇게 해봤자 별 영향을 못 미친다고 워싱턴이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같은 워싱턴의 생각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지적을 합니다. 워싱턴이 다시 생각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중국은 더 깊이 관여할 것이다. 더군다나 워싱턴 군대가, 미국 군대가 북한까지 간다면, 물론 중국이 그 선제적으로 먼저 행동을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베이징은 아직도 여러 가지 그 국내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으니까 전쟁은 그 피하기를 원하지만, 미사일이나 뭐 어느 정도 뭐 아주 제한적인 공습 정도라면은 중국이 뭐 대대적인 그 군대가 개입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미국이 그 전쟁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포기시키는 것에 실패한다면 그러면 베이징은 중국 군대를 북한에 보내서 전쟁 이후에 무엇을 그 중국이 한반도에서 취할 수 있을까, 이것을 이제 재빨리 준비를 할 것이라는 거죠. 중국으로서는 뭐 가장 관심이 그 김정은이 갖고 있는 핵무기죠. 그래서 중국의 북한 전문가인 그 션지후아 이 사람이 만일 북한에 핵폭탄이 폭발하면 누가 피해가 되겠습니까? 중국하고 한국이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뭐 바다 건너에 있으니까, 미국은 태평양 건너고, 그래서 중국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김정은의 핵무기에 관심이 있고, 중국군은 뭐 60마일, 한 100km죠. 이 정도만 움직이면 북한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들어가서 핵시설을 컨트롤하고 뭐 미사일 사이트의 3분의 1을 콱 벌써 그 점령을 아주 쉽게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중국의 리더들로서는 목표가 핵 오염을 막는 것이고, 그거 어디서 터져보세요. 그리고 뭐 이거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하고 터트려 보세요. 북한에서 사보타지 하느라고. 그러면 중국은 정말로 그 큰 그 피해가 되는 거잖아요. 핵시설 사고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그 중국은 만약에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분위기에 의해서 한국이 통일되고 나면은 남한이 핵을 가질 수도 있다, 이런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한국도 핵무기를 원한다고 이 전문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한국이 핵을 가지려는 야망을 뭐 지지하기도 하고 이런 정도의 표현을 했네요. 그래서 김정은이 무너지고 나면은 한국군이 북한 핵시설을 갖는 것을 중국이 걱정한다는 겁니다. 워싱턴이 지원을 하던 지원을 하지 않던, 워싱턴의 축복이 있던 없던, 아무튼 현실적이던 현실적이 아니던 그런 것까지도 중국은 걱정을 하고, 또 한국인들의 여론을 보더라도 최근에 핵무기를 가져야지 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 핵을 넘어서 북한에 대한 생각이 시진핑 아래 많이 변하고 있는데, 중국이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래에 있는 굉장히 파워를 가지려는 야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3시간 넘는 연설에서 중국이 강한 나라, 훌륭한 나라, strong 다던가 아니면 great하다는 그런 것을 26번 표현을 했다고 하잖아요. 과거에는 정말로 많은 것을 숨기고 이랬던 지도자와 굉장히 다르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중국과 미국과의 경쟁에서의 리트머스 테스트와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그 지역에서 미국이 점점 들어와서 뭔가를 한다면, 중국으로서도 전쟁을 원치는 않지만 이런 것을 보고 가만히 앉아 있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미국이 가는데 우리는 왜 안 돼?
아니 대한민국이 왜 미국과 중국이 가져가야지 되는 나라입니까? 왜 이럽니까? 이러니까 저는 화가 나요, 중간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working together, 중국과 미국이 같이 일하자는 겁니다. 누구 맘대로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미국이 한반도에서 군사작전을 한다면 중국의 군사 개입을 예상해야지만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중국을 그래서 뭐 꼭 이겨야지 된다는 게 아니라 이기려고 하면 실패한다. 중국과 관계가 악화돼서 나중에도 더 힘든 일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워싱턴은 오히려 그 미국이 북한과 전쟁을 한다고 하면 일부 중국의 개입이 특히 그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미국의 이득이라는 것을 알아야지 된다. 그리고 중국과 함께 거래를 해라. 이런 얘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이 중국군이 미국보다 더 먼저 북한 시설에 간다는 것을 인정을 해라. 인정을 할 수밖에 없죠. 뭐 지형적으로나 맨파워로나 아니면 어떠한 그 움직임을 보는 경고 사인으로나 중국이 유리하죠. 그런데 그게 미국에 좋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핵을 빨리 이제 중국이 가서 컨트롤을 하기 시작하면 미국을 향해서 사용도 못하게 되고 동맹국에도 사용도 못하게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이 또 이럴 경우 오히려 그 미국이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이 정보가 많으니까 중국은 미국의 그 정보 도움으로 핵시설을 또 빨리 그 더 파악을 할 수도 있고 시너지 효과를 누리자 뭐 이런 얘기예요. 그 사이에 이제 미국은 국제 관계자들을 초대를 해서 어떻게 다국적으로 노력을 해서 바다, 영공 등등을 통해서 이제 그 북한의 핵을 안전하게 파기하느냐 이게 이제 그 미국의 역할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마음을 좀 다시 세팅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중국의 개입이 기회다. 만일의 사태 때 미국의 방해가 아니라 그래서 미 육군과 해병대도 중국이 이제 그런 일들을 대신한다면 뭐 그런 쪽으로 훈련이 됐는데 계획을 바꾸는 것을 받아들여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요. 정치적으로는 워싱턴이 기꺼이 중국과 이렇게 평화로울 때 관계를 더 좋게 만들어야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이 중국과 가까워지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거슬릴 수가 있어도 그래도 그것과는 별개로 미국과 중국도 여러 가지 그 정보를 교환하면서 관계를 좋게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장기적인 계획으로. 미국 국방부는 사실은 지금까지도 중국을 세계의 탑5 위협국으로 규정을 하고 있죠. 이란, 북한, 러시아, 중국, 또 한 나라가 어느 나라죠? 아무튼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경쟁국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로 오랜 동안 이런 이슈에 있어서 미국과 협조하기를 꺼려했죠. 서로 뭐 경쟁 국가들인데 신뢰도 없고요. 그런데 중국도 지금 조금씩 달라지고 있으니까 중국에서도 중국이 미국, 한국과 협조를 해야지 된다라고 의견이 나오고 있고 지난 뭐 9월 달에 열렸던 이스트 에이시아 포럼에서도 중국의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이런 주장을 많이 했는데 제가 오늘의 미국 시간에는 전해드렸었어요. 중국에서 그런 주장은 중국 공산당이나 시진핑의 허락 없이 맘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좀 오픈하면서 좀 잘 협조해보자 하는 겁니다. 만약에 베이징이 함께 일하기를 거부한다면 미국은 뭐 일방적으로 준비를 해야지 된다는 거죠. 일방적으로 뭐 여러 가지를 준비하면서도 필요한 정보는 교환을 해야지 된다고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중국과 미국이 핵 안보 협조 민간 분야에서 어떤 뭐 국제적인 조직 같은 것을 기구 같은 것을 만들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미국이 갖고 있는 장점은 핵무기를 파기하고 핵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미국보다 더 능력이 있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중국이 지정학성으로 맨파워 등등으로 북한의 핵시설 같은데 미국보다 먼저 가 있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안전하게 파기하는 데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미국의 도움이 중국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뭐 모든 그 전략은 서로 그 주고받음이 있어야지 되고 주고받으려면 그 전에 협조하거나 양보하거나 인정해야지 될 것을 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볼 때 한국은 뭐 한반도에서 중국 개입을 굉장히 거부하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또 그 반면에가 아니라 동시에 미국이 중국과 뭐 서로 협조를 하는 이런 분위기까지 그 되면은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수도 있다고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이 중국과 손잡는 게 훨씬 가치가 있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오히려 미국으로서 걱정을 해야지 될 것은 중국의 개입이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이제 중국은 미국을 돕기 위해서 미국과 협조하는 게 아니라 통일 한국에 미군이 없어지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것도 뭐 결국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이제 만약에 그 미군 주둔이 영원히 끝난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그 북한의 핵을 파기하고 하면은 어느 정도 뭐 가치가 있지 않느냐. 2차 그 한반도 그 전쟁까지 치러가면서도 그것을 또 주둔까지 끝나면서도 그런 그 핵파기 같은 것을 한다면 뭐 그 정도 대가는 뭐 치를 수도 있다. 뭐 끝에는 조금 애매하게 마무리를 하긴 했거든요. 여기까지가 Foreign Affairs에 그 소개가 된 Why China가 그 북한을 구하지 않을까, Rescue North Korea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목의 조지타운 대학교의 중국 그 안보 전문 그 오리나 스카이러 마스트로 교수의 기고문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전해드린 Foreign Policy의 두 가지 기고문, Foreign Affairs의 이 기고문은 todayus.com에 바로 이 방송 올려놓고 나서 원문을 보실 분들 보실 수 있도록 링크를 해놓겠습니다. 아마 저야 뭐 돈 내고 보니까 보지만 첫 번째 몇 번째까지는 아마 프리로 여러분들 그 기사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미국에서 보는 한국 일단 첫 회를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께서 혹시 제목이 적절하지 않다 싶으면 전해주시고 앞으로는 사실은 오늘 그 소프트한 뉴스들도 있는데 너무 길게 갈 수 없어서 여기서 끝내고 미국에서 보는 한국 또 앞으로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공유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되시면 친구들에게 추천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뭔가가 미흡하다고 생각되시는 이런 부분들도 k@todayus.com이나 이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 저는 내일은 이제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좋은 일요일 마지막 미국에서는 한국에서는 벌써 월요일이 시작됐습니다.